안녕하세요. 재무인사이트 키스킴입니다. 드디어 사인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 마지막 승인을 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One Big Beautiful Bill 또는 초대형 법안, 메가빌로 알려진 트럼프의 새로운 세법 법안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예정인데요. 특히 오늘은 새로운 법안이 어떻게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영향이 있을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BI deduction 그리고 corporate tax rate인데요. 2017년도에 Tax Cuts and Jobs Act, TCJA라는 것을 통해서 트럼프가 파격적으로 바꿨던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춰준 점, 그것 그대로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S Corporation, LLC, Sole Proprietor, 자영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경우 이걸 Pass-Through Entity라고 얘기를 하죠. 즉, 사업체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입들이 개인으로 전가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 비즈니스 사업체에서 발생한 특정 비즈니스 인컴에 대해서 20%를 자동으로 공제를 해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또한 계속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 20% 공제라는 게 무작정 회사에서 내가 나는 수익의 20%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선 있는데요. 회사의 전체 페이롤이 10만 불이다. 그런데 회사에서 10만 불이 남았다 라고 했을 때 페이롤의 50%, 즉 5만 불 또는 전체 비즈니스 수입의 10만 불의 20%, 2만 불 이거 둘 중에 낮은 거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내 스스로 또는 내 배우자의 W2 월급을 측정하시는데 조금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설정을 정말 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는 액션 팁을 드리자면 W2를 측정을 하실 때 이걸 너무 또 낮춤으로써 QBI 디덕션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만들면 또 안 되고요. 소셜 시큐리티를 또 늘리겠다고 너무 늘리시면 또 상대적으로 디덕션이 줄기 때문에 상한선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 현재 설정을 하시고 계신 W2 액수를 잘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설정하신 액수가 QBI 디덕션을 최적화시키기에 맞는 액수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속, 증여세, 면제 구간에 대한 유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상속세 면제 구간을 2배로 늘렸었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와서 지금 2025년도에는 14.9 밀리언 각 개인당 자녀에게 상속세 없이 물려주실 수가 있고요. 부부인 경우 3천만 불까지는 상속세를 없이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점은 미국의 경우는 증여 그리고 상속 때 사용하는 그 한도액이 동일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걸 라이프타임 크레딧이라고 불리고요.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어 크레딧이 있는데 이거를 살아생전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사망 시 쓰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레딧은 똑같은 액수고요. 그래서 증여와 상속을 균형이 맞는 계획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2025년을 끝으로 만기가 된다는 상속세 면제 구간이 영구화가 되면서 준비하실 기간이 조금 늘어난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그렇지만 영구화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만기일 expiration date이 없다는 것 뿐이지 또 다음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액션 팁은 너무 세금의 위주로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을 하시는 것보단 세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랜들을 세우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신 트러스트들이 있다면 그런 트러스트들을 활용을 해서 미리 내가 자산을 증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트러스트와 가족 간의 대출이라는 조항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또 자산을 또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보호를 하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QSBS, 비과세 혜택 유지 부분인데요.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자격을 만족시키는 Ccorporation의 주식은 나중에 회사가 매각될 당시 모든 캐피털 게인 텍스를 피할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조항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총 그 제한 액수에 대해서 좀 완화된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업 투자자나 아니면은 지금 급성장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시고 계신다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득이 될 수 있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조항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100만 불을 투자한 비즈니스가 나중에 1000만 불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라난 900만 불에 대해서 매각 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요. QSBS의 자격이 되고 적절한 자격들을 만족을 한다면 처음 원금 100만 불에 10배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팁을 드리자면 통상적으로 QSBS 조항은 C코퍼레이션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서 꼭 C코퍼레이션이 아니더라도 C코퍼레이션으로의 전향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른 비즈니스에 또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 그 비즈니스의 스트럭처가 C코프로 돼 있다고 한다면 계획을 세우실 때 훨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세금 효과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SALT deduction의 한계가 올라갔다는 점인데요. SALT라는 거는 State and Local Tax라고 해서 주정부에 내는 세금, 재산세 등 다 포함이 되는데 특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일단 재산세 자체가 높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제한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제한이 10,000불에서 40,000불까지 확대가 되면서 지금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몇천 불에서 몇만 불까지 더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큰 집으로 옮기시라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처럼 사실 가만히 있어도 절세가 예측이 되는 경우라면 그걸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차라리 지금부터 원천 징수하는 금액들을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낮추실 건 낮추시고 나중에 받으실 걸 미리 쓰실 수 있는 계획을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100%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인데요. 자산을 매입하신다든지 아니면 운영하신 비즈니스에서 어떤 장비나 설비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부동산을 투자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자산 매입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여러 자산들, 특히 장비, 부동산들은 감가상각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몇 년을 걸쳐서 공제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아예 땡겨서 한 해 보너스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특히 지금 비즈니스 상황에서 유난히 수입이 많이 난 상황이라든지 여기서 액션 팁을 드리자면 올해 안에 예를 들어서 자산 구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설비 투자를 하신다든지 신규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디프리시에이션이 가능하신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산의 종류마다 감가상각의 그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미리 받으시는 게 훨씬 혜택이 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크게 5가지 부분에서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정말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 조항마다 어떤 상황에 이게 적용이 될지 좀 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약간의 의견을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선택이 아니라 전략의 전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2017년도에 큰 기업, 작은 기업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사업주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뜻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정부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들의 지속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믿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인 비즈니스 오너의 경우에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세금 혜택들을 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3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하실 수 있는 액션 아이템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녀한테 갈 건지 외부 바이어한테만 가야만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아무리 봐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조금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하실 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상속 증여 전략을 하실 때 조금 더 유연한 계획, 자산마다 계획을 세우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전체를 하나의 숫자로 보고 계획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셋업하시는 트러스트들을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조항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를 들 텐데요. 우리가 골프를 치면 골프 가방에 여러 가지 채들이 있죠. 근데 그게 각 채마다 목표가 다르고요. 쓰는 시점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산을 보실 때 내가 은퇴할 때 얼마 필요해? 또는 내 재산이 얼마야?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보신다기보단 자산 하나하나마다 목표를 달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란 나라는 목표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령 내가 금융자산이 있을 때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있고 사업체라는 자산이 있을 때 어떤 목표를 어떤 자산에 부여를
뭐를 할 건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급변하는 세법 그리고 재무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만을 다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드린 내용이 단순한 지식도 지식이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획을 하시는데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인사이트 키트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